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2025년 8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왔죠. 지난 1시간 동안 1.05억 달러 금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었다. 시장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투자의 가장 첫 번째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내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고요. 그래야 결국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과 코인 또한 없다는 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 자료 또한 여러분께서 참고하게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XRP가 4,140원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좀 나왔어. 찔끔. 비트코인도 1억 6천만 원 하락이 좀 나왔죠? 찔끔. 이더리움도 하락이 좀 나왔어. 그동안 상승에 대한 부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줬다. 과연 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저는 일관되게 외치고 있죠.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XRP도. 자, 이슈를 보게 되면 샤프링크가 보유 이더리움 전량을 스테이킹한다. 저 또한 이더리움 보유 물량을 전량 업비트에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왜 스테이킹할까요? 왜 짱박을까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다는 건 가격에 대한 상승과 폭발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샤프링크는 이사회 의장으로 조셉 루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의 공동 개발자이자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의 바로 창업자입니다. 컨센시스 뒤에는 바로 달러의 주인장이 있죠. 샤프링크의 공동 CEO로서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을 총괄했던, 거길 책임졌던 임원이 샤프링크의 공동 CEO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샤프링크에서 이더리움을 전량 짱받고 있다는 거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한 번 더. 마이클 쉘러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의 트위터에 오렌지가 부족해. 비트코인이 지금 더 부족해. 중요한 건 현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개수를 계속 모아간다는 거. 올라가건 내려가건 가격과 상관없이 횡보할 때마다, 상승해서 횡보하거나 하락해서 횡보할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개수를 모아갑니다. 마이클 쉘러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게시해 주었지만 마이클 쉘러가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매집한다? 뱅가드, 블랙락,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켄터 피츠제럴드. 여기에 자본이 됐던 기업들, 달러의 주인장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쩐주들이 비트코인을 상장 기업을 통해서 속칭 빤스까지 주식과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다? 현 가격대에서. 그럼 뭐죠?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흔들거리지 않게 된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리플과 S 소송 공식적인 종료를 발표하고 있죠. SEC에서 리플 소송 종료를 선언하였다. 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집중하겠어. SEC와 리플의 소송을 공식 종료하고 암호화폐 규제 정비에 집중한다고 발표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헤스피어스, SEC와 리플 소송이 마침내 종결되었다. 소송의 소송 노력을 드디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공식 종료를 발표하고 있죠. 비트코인 트레저리, 이더리움 비축. 자, 비트코인을 직접 비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비트코인 재무전략, 이더리움 재무전략, 여기에 XRP 재무전략, 나스 상장사 비보파워 XRP 재무전략을 위해서 1억 2천만 달러 도전한다. 얘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까지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도지, 얘네들을 개수를 모아갑니다. 기업 재무전략으로 떠오른 크립토 트레저리, 이더리움 중심 재편 신호탄인가,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XRP, 솔라나, 도지. 미국의 전략준비금, 트럼프가 직접 보이는 SNS에 언급했었죠. 이게 쏙 들어갔지만 결국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얘네를 비축하고 있다는 거. 새로운 신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걸어서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새로운 신 아메리카 신대륙입니다. 약소하게 50년 전에 강남 땅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상승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와 뉴스와 과거 이슈를 종합해서 방향성과 에너지의 이동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먼저 빠지니까 가격이 빠질 때 멘탈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의 하락은 사실 하락도 아니에요. 정말 찔끔 나오는 변동성이겠죠. 그러면 과거에 자 보시면 이때죠. 시장이 공포에 쩔었었을 때, 트럼프 관세 이슈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한번 울었을 때, 코인 시장 또한 크게 울었다. 이때가 4월 초순이었었어요. 4월 7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왔는지 과거 자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 세계 자산 공포 쫄리면 보세요. 2025년 4월 7일이죠. 4월 7일이면 이 근방입니다. 바닥권이죠. 이 바닥권에서 제가 어떻게 영상을 말씀드려 왔는지, 저는 전 세계 증시는 어떻게 흔들거리든 상승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 또한 남게 되겠죠.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흔들어대건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XRP건 물량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이 구간에서 새로운 가격대를, 신세계를 열을 거라는 거. 증시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야 내공과 시야와 금융시장에 대한 눈이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2025년 4월 7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더리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게 지금 실현되어 있는지 또는 과정에 있는지, 그럼 마찬가지죠. 2025년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펼쳐지는지, 저는 오늘 트레저리 이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간다. 이게 자료가 남게 되겠죠. 지금 4월 7일은 그 근거와 백데이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겁니다. 네 번째 혁명을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4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한번 울었죠. 증시와 코인이 크게 한번 출렁거리면서 폭락이 크게 나왔다. 자, 그럼 경제 붕괴로 이어질까요? 답을 먼저 드리죠. 급하게 하락이 나왔죠. 경제 위기로 가면 하락의 낙폭이 더 깊어질 겁니다. 허나 지금 실시간으로 상당히 낙폭이 깊어 있죠. 전 세계 증시 니케이 증시가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다. 니케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스테이입니다. 보시면 쭉 하락이 깊게 나왔죠. 그러나 여지없이 반등이 나와서 쭉 횡보를 나왔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낙폭이 깊었죠. 경제 위기로 가면 결국 이렇게 가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시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낙하했으면 결국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 허나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반등 이후에 에너지 응축기 이후에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증시의 낙폭이 무척 컸습니다. 자, 보면 니케이 증시가 무려 7.5%, 미국 증시가 한 이 거래일 기준으로 10%가 넘었던 충격의 폭락이 나왔다. 자,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무려 항생지수가 13%, 상해 종합이 7.34, 니케이가 7.38, 83.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이 현재 시간이 저녁 9시 48분인데요. 4.53, 4.32, 4.14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울었죠. 대부분 니케이 증시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와 있죠. 그럼 뭐죠?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올 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기술적인 반등. 또한 경제 위기가 어디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다음에 무너지는 거야. 다시 무너지게 될지, 이거는 실물경제 위기로 갈 수 있냐가 좌우하겠죠. 그러나 실물경제 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와 외환 시장의 큰 변동폭이 나와야 됩니다. 채권 금리도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또는 외환 시장도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 변동이 잡혀야 돼. 그러나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이슈에서 우리 하루 만에 33년 만에 원화 가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고 나오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5년 만에, 5년 만에 최대폭이었다. 환율이 33.7원 급등을 했다고 나와 있죠. 허나 이거 보면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루 만에 급등 나와서 치자고요. 여기를 뚫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예나는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 국면에 있고요.
위안화는 약세 국면입니다. 현재 큰 변동이 없어. 달러 또한 약세로 가다가 찔끔 튀었어. 국채금리 또한 보게 되면 3개월 동안의 흐름이죠.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이 속도가 무척 가팔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동의하시나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요, 주식과 코인 이렇게 낙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낙폭이 안 나면 관세 이슈로 흔들었잖아요. 관세 이슈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트럼프 1기에도 마찬가지였어. 1기 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증시는 우상향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충분한 수백 번의 변동폭이 있었죠. 지금은 트럼프 2기입니다. 낙폭은 단기간에 치게 되면 이 트럼프 1기보다 더 깊었어. 허나 경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또한 액션이 나올 때가 됐어.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 관세를 때렸더니 중국도 미국에 관세를 때렸잖아. 맞불을 놨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포감으로 밀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상장 기업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게 붕괴가 돼야 돼요. 미국의 상장 기업이 도산이 나야 돼. 이로 인해서 전통 금융권이 도산이 나는 거야. 근데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확장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는 거죠. 이러면 진짜 경제 위기가 옵니다. 허나 이게 시간차를 두고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의 전략은 뭐죠? 공포로 밀어놓고 결국 일정 구간 이후에 추세를 전환시킬 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S&P 500 빅 선물 지수예요. 이제 공포가 거의 와닿았어요. 여기까지 들었잖아요. 이게 8월 5일이에요. 바로 일본 블랙 모델 사태 때. 지금 거의 똑같은 자리에 있죠. 더 치고 올라가면 경제 위기로 확장하는 거야. 하나 이 근방에서 이제 갭으로 떴잖아요. 공간이 비었잖아. 갭상이라고 하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가격이 뜨고 시작하는 거. 거의 고점권에 와 있다. 이제 급하게 밀고 공포로 의도적으로 조장했다. 감이 오시겠죠. 결국 가격이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시기가 오고요. 이제 어느 공간 이후에 그들의 움직임 또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들이 싸우고 있지만 결국 또한 이제 협상을 하자. 한순간에 또한 분위기 또한 돌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코인 시장 또한 증시가 밀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한 29%가 빠졌어요. 허나 보시면 이 라인에서 이만큼 밀려 있는 거야.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이건 하락폭도 아니야. 코인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XRP는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47% 빠졌습니다. 허나 47%. 코인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얘 또한 보면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 라인.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여기 라인이 박스권인데 여기서 이만큼이 빠진 거야. 이만큼이 언더슈팅 구간이었죠. 허나 고점 대비 여기 대비 마이너스 47%. 한순간에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47%? 단 몇 거래일이면 게임 끝낼 수도 있죠. 하루 이틀만 해도 요거는 제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경제 위기 오지 않으면 얘 또한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야. 비트코인도 상승이고요. 이번 상승장의 키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죠. 리플가의 소송 이미 종료가 됐어. 이더리움이 증권선 시비에서 벗어난 게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입니다. 이거를 도입시킬 거라는 거. 누가? 피델리티, 프랭클 템프턴, 그리고 블랙락. 얘네가 준비한다는 거. 누구와 함께? SEC와. SEC의 암호화폐 TF에서 첫 번째 의제가 바로 암호화폐 증권성 유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코인 시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는 거. 이게 결국 리플과의 소송이 종료가 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알트코인 현물 ETF가 무려 11종이 신청이 되어 있죠. 11종이 말입니다. XRP ETF는 15개입니다. 그리고 파생으로 확장해 나가죠. 진정한 시장의 버블은 알트코인의 버블입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얘네가 떠야 개인들이 들어오고 포모가 오는 겁니다. 얘네가 들어오고 오고 포모가 온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모두가 노할 때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아. 예전에도 똑같았어. 지금은 공포로 가격을 밀었죠. 의도적이죠. 이제 그들의 액션 또한 나올 시기를 우리는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시장 또한 제대로 흐름을 읽을 사람 자체가 전 세계에 꼽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한 번. 낙폭이 과대했으면 이 낙폭은 그들이 결정하는 거야. 언제 반등한다? 이것도 그들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시기 바로 나와요. 급하게 밀렸으니까 머지않은 시점에 1거래 2거래를 더 밀릴 수 있어. 허나 곧바로 나올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치냐 다시 밀리느냐. 경제 위기가 오면 다시 밀린다. 허나 아직 오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경제 위기 오지 않으면 결국 지금은 버블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해왔어야 되고요. 10년 이상, 15년 이상 시장을 모니터링 해오며 유가, 금리, 환율, 경제의 3대 지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증시와 함께 그들의 움직임을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블록체인과 주식과 기업과 재무제표와 통찰력을 이걸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결하면서 차트 분석과 함께 맞출 수 있는 게 결국 진짜 실력입니다. 위기 때도 멘탈 관리가 필요하죠. 개인 투자는 멘탈이 95%예요.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려주는 방송이 바로 제 채널입니다. 조금 멤버십에서는 유튜브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멤버십에서 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